자, 용승과 침강. 자, 과제했던 부분들 먼저 풀고 다음 단원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번. 자, 이 해역에 대한 설명 빈칸 알맞은 말. 1번. 바람에 의한 에크만 수송은. 자, 지금 이거 북반구의 대륙이라 했기 때문에 북반구에서는 에크만 수송은 바람 방향의 오른쪽이지. 지금 현재 보면 남풍이 불기 때문에 현재 보면 에크만 수송은 오른쪽 A에서 B 방향이 되겠지. 그럼 A에서 B라는 말은 현재 동쪽이 되겠죠. 자, 연안 쪽에서 외해 쪽으로 가면서 표층 수온. 자, 용승이 일어나게 되면 아래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올 거니까 A 쪽에 차가운 물이 올라오는 부분이고, 그러면 A 쪽은 온도가 낮을 것이고, 그러면 B로 갈수록 온도는 차츰 높아지겠죠. 뭐 1번 문제가 유사한데. 자, 3번. 연안 표층에서의 용존 산소량은 이전보다 많아진다. 왜냐하면 밑에서 심층의 수가 올라오게 되면 심층의 수는 기본적으로 영양염료가 풍부하다 그랬어. 그러면 영양염료가 풍부한 물이 올라오게 되면 이걸 재료 삼아서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고, 광합성이 많아지겠죠. 그럼 산소 생성이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온도도 낮기 때문에 현재 보면 용존 기체는, 그러니까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많이 녹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A 지역의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기체가 녹아 들어갈 수 있겠지. 그래서 산소 양이 더 많아진다 그 말이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원래 표층에는 산소가 풍부한데 심해층에 있는 물이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표층보다는 심해층에 산소량이 더 적지, 적기 때문에 표층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고 밑에 심해층에 있는 물이 올라오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산소가 줄어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광합성이 많아지고 온도가 낮아져서 용존 기체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산소가 많아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넘어갈게. 자, 3번. 자, 1번. 표층의 수고 수렴하는 해역에서는 물들이 모이게 되면, 쌓이게 되면 아래로 내려가게 되죠. 가운데는 물이 모이게 되면 침강이 일어나는 거지. 자, 북반구 지역의 동쪽 해안에서 무엇이 지속적으로 불면 용승. 북반구의 동쪽, 이거는 바로 남풍이죠. 남풍이 불게 되면 북반구 지역의 동쪽 해안,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동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남풍이 불게 되면 바다 쪽으로 에크만 수정이 일어나면서 이걸 채우기 위해서 용승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3번. 용승은 상승 속도가, 자, 실제 흐름을 관측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 말은 빠르다기보다는 느리겠지. 느리기 때문에 잘 안 보인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주 작습니다. 실제로 용승의 속도는 하루 동안에 빨라봤자 몇 미터야. 그 정도는 느리다는 거지. 실제로는 거의 1미터도, 하루 동안 1미터도 상승하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느리다는 거지. 그래서 시각적으로 우리가 관측하기는 어렵다. 자, 4번. 자, 적도 해역의 용승은, 자, 이거는 무에서 바람, 바로 무역풍역에서 일어났지. 그래서 적도를 중심으로, 자, 북반구에서는 북동 무역풍이, 그리고 남반구에서는 남동 무역풍이 불면서 현재 적도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물이 퍼져간다. 발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적도 지역에서 용승이 일어났지. 자, 4번. 자, 이 지역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과 ASP로 갈수록 수온 변화. 자, 지금 북반구니까 우리나라의 서해안이라 생각하면 되겠지? 우리나라 서해안 쪽에 지금 바닷물들이 서쪽으로 움직인다. 바람 방향이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니까 여기서는 지금 북풍이 불고 있지. 그래서 북풍이 지속적으로 불었을 때 에크만 수종은 바람 방향 오른쪽, 바로 서쪽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육지로부터 멀어진 쪽으로 바닷물이 움직일 거니까 연안에서는 용승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자, 풍향은 북풍이 될 것이고, 자, 용승이 일어난 곳은 온도가 낮을 거니까 심층에 차가운 물이 올라왔으니까 A에서 B로 갈수록 온도는 높아지겠죠. A 지역의 온도가 낮으니까. 그래서 A에서 B로 갈수록 수온이 점차 높아진다. 자, 7번. 자, 이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거. 좀 전에 앞의 문제와 유사하죠? 일단 북풍이 분다. 그러면 에크마 수송은 바람 방향의 오른쪽. 그러면 자, 바다 쪽으로 에크마 수송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A 지역에 용승이 일어나겠다. 자, 1번. 자, 해수의 수송은 해안 쪽으로. 해안 쪽이 아니라 바다 쪽으로 멀리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1번이 바로 틀린 것 답이겠지. 자, 2번은 연안 용승. 맞고. 자, 심해 찬해수가 표층으로 올라온다. 이게 바로 용승이지. 자, 해안 지방은 서늘한 날씨. 자, 용승은 심해층에 있는 차가운 물이 올라올 거니까 주변 대기를 냉각시켜서 서늘한 날씨를 만들겠지. 자, 그러면서 대기가 냉각되면서 현재 대기의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대기 포화 추진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소되기 때문에 과포화가 일어나서 응결이 발생한다. 바로 안개가 발생한다 그랬죠. 자, 그리고 A 해역의 해수 중 영양 염류, 용승이 일어났기 때문에 심해층이 많은 영양 염류를 가지고 올라올 거니까 A 해역에는 영양 염류가 풍부해지고 광합성도 잘 일어날 수 있겠지. 그래서 답은 1번. 자, 8번. 자, 대기 대순환의 바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북반구. 적도를 중심으로 이제 적도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오른쪽은 북반구, 왼쪽은 남반구가 되겠지. 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무역풍의 바람이 될 건데 북반구에서는 바람 방향이 오른쪽으로 에크마 수송이 일어나고 남반구는 왼쪽으로 일어나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적도로부터 양쪽으로 멀어지는 이제 발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운데서는 용승이 일어나겠지. 자, 문제 갑시다. 자, 표층해수 적도 쪽에서 수렴이 아니라 발산이지. 퍼져갔기 때문에. 자, 적도를 따라 용승 맞죠? 자, 적도 해역은 주변 해수보다 영향염류가 많아진다. 맞겠지? 현재 용승이라는 것은 심해층이 올라오는 것이니까 심해층은 영향염류가 풍부할 거니까 이게 그대로 올라오게 되면 현재 적도 지역은 영향염류가 풍부해지겠지. 맞고 그 답은 4번 되겠죠. 자, 10번. 자, AC 해역에 북풍이 불 때 용승이 일어난다. A와 C. 그러면 북풍을 한번 해봅시다. 자, 위쪽이 북쪽이고 아래쪽이 남쪽이니까 풍향은 불어오는 방향이지. 북풍이란 말은 북쪽에서 오는 방향. 자, 오는 바람이 될 건데 A 지역에 이렇게 북풍이 불게 되면 자, A는 북반구니까 에크만 수송은 바람 방향의 오른쪽. 이렇게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 현재 에크만 수송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A 지역은 이제 먼 바다 쪽으로 물들이 이동했기 때문에 용승이 일어나겠지. 자, C 볼게. 자, C 같은 경우에 바람이 그래 북풍이 분다 라고 했을 때 저희는 남반구이기 때문에 남반구에서는 에크마 수송은 바람 방향의 왼쪽. 그러면 이렇게 일어나겠지. 그러면 C 쪽으로 바닷물들이 몰려갈 거니까 현재 보면 대륙이 부딪히면 그리고 대륙 열안에 물이 모이게 되면 여기는 침강이 일어나는 거지. 근데 C에서도 용승을 했으니까 기억은 틀렸다는 거죠. 자, 실제로는 A 지역에는 북동풍이, C 지역에는 남동풍이, 그러니까 북동무역풍과 남동무역풍이 불면서 각각 북풍 계열과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면서 용승이 잘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억은 틀렸지. 자, 무역풍이 강해지면 B 해역의 용승이 약해진다. 자, 무역풍이 일어나게 되면 용승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면 무역풍이 강해지면 용승도 강해지겠죠. 바로 용승의 원인이 무역풍이니까. 일단 이거는 강해진다고 했고, 자, 디귿. 자, ABC 해역에는 좋은 어장 형성. 일단 A, B, C 모두 다 용승이 일어나는 곳이니까 용승이 일어날 때 밑에 심해층에 있는 영양염류를 가지고 올라올 거니까 영양염류가 많아지게 되고 이 영양염류를 재료 삼아서 광합성하는 식물성 플랑크톤도 많아지는 거지. 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아지게 되면 이걸 먹이로 삼는 어류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좋은 어장을 형성한다 얘기를 하지. 그래서 A, B, C는 용승 일어나는 곳이니까 좋은 어장 맞는 말이죠. 자, 그럼 답은 3번. 자, 11번. 자, 북반구 어느 해역에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을 가정하여 나타낸 것. 실제로 이렇게 북반구에서 바람이 부는 곳은 없습니다. 이건 가정에서 만들어낸 거지. 참고로 이건 북반구고 바람 방향이 오른쪽으로 에크마 수송이 일어날 거니까 각각에 대해서 에크마 수송을 표현해 보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쪽에서 발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운데 지역 B 지역에서는 현재 용승이 일어나겠지. 실제로 이 문제에서는 이 용승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습니다. 일단 확인을 좀 해본 거고. 자, 기억. A 해역에서는 동서로 흐르는 해류가 형성된다. 자, 표층 해류 같은 경우에 결과적으로 바람 방향과 해류 방향이 일치했어. 그러면 A 지역 같은 경우에 바람은 오른쪽에서 왼쪽 통해서 서로 현재 이동하기 때문에 자, 해류 역시 통해서 서로 이렇게 이동하겠지. 표층 해류가. 자, 그러면 A역의 동서로 흐르는 해류 통해서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자, 니은 B 해역에서 난류가 흐를 것이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해류의 흐름을 만들어 보면 자, C 지역에서는 역시 표층 해류와 바람 방향이 일치할 거니까 자, 서에서 동으로 해류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자, 대륙에 부딪히면 일부는 물론 남쪽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위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위쪽 같은 경우에도 자, 동에서 서로 움직이게 되면 대륙에 부딪혀서 일부는 북쪽으로 일부는 남쪽으로 내려가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B를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의 해류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B 지역 같은 경우에 좀 더 고緯도에서 저緯도로 내려오는 거니까 한류가 되겠지. 그리고 오른쪽 동쪽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 거니까 난류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B 지역은 한류가 될 것이다. 자, B 해역에 난류가 흐를 것이다. 틀렸죠? 한류가 되는 거지. 자, 디귿. 이 해역에서 시계 방향, 시계 방향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지. 답은 1번 되겠죠? 자, 12번. 자, 먼저 일단 이 그림을 먼저 좀 분석을 좀 해보면, 자, 답은 일단 3번인데, 자, 지금 표시 영역한 이 영역 같은 경우에, 자, 같은 깊이, 동일한 깊이의 수온 분포를 보게 되면, 왼쪽은 뭐 10도씨 또는 8도씨 이 정도가 되는데, 자, 가운데 영역은 또는 오른쪽 영역은 16도씨나 되는 거지. 그 말은 해안가인 왼쪽이 좀 더 온도가 낮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보게 되면, 자, 하나 더 볼게. 자, 지금 밑에 있는 지형선과 자, 수온들이 보면 거의 나란하게 분포를 하고 있지. 맞죠? 원래는 깊이가 깊어질수록 온도가 낮아져야 되는데 해안가 지역에 좀 더 찬물들이 모여있다 그 말이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아래쪽에 있는 물들이 상승해서 올라왔다 그 말이지. 그래서 동일한 물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 같은 온도, 유사한 온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거 갑시다. 자, 그 말은 용승이 일어났다 그 말이지. 어쨌든 아래쪽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기억. 해안을 따라서 남풍이 불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동해안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남풍이 불게 되면 우리나라 동해안 생각하세요. 현재 우리나라가 있고 한반도가 있고 오른쪽 바다인 동해안, 동해가 있다. 그러면 남풍이 불게 되면 지속적으로 남풍 불었을 때 오른쪽으로 바람방이 오른쪽으로 바로 먼바다 쪽으로 해수가 이동하겠지. 바로 에크만 수정이 일어나겠지. 그렇게 됐을 때 용승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남풍 불고 있다. 용승 맞는 말이지. 자, 니은 해안에서 안개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 차가운 물이 올라왔기 때문에 대기가 냉각되겠지. 대기가 냉각되게 되면 응결이 발생할 수 있죠. 왜냐하면 대기가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포화 수증량은 온도의 기온에 비례할 거니까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포화 수증량이 줄어든다. 그 말은 수증기를 가질 수 있는 양이 줄어든다. 그래서 넘쳐나는 만큼 내뱉어내는 거지. 그게 바로 응결이죠. 그게 물방울이 맺혀서 안개가 발생하는 거지. 자, 디귿. 해저의 해수의 이동은 ASP. ASP가 아니라 바로 B에서 A. 용승이 일어나는 거죠.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 해안 따라서. 그래서 B에서 A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틀렸죠. 답은 기억과 니은. 자, 이제 새로운 내용 가겠습니다. 자, 새로운 단어는 엘니뇨와 라니냐. 이건 많이 들어봤지. 자, 제일 먼저 할게 원인을 볼 건데 엘니뇨와 라니냐는 원인 자체가 무역풍이야. 무역풍. 우리 적도를 중심으로 현재 보면 양쪽이 불고 있는 이 무역풍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엘니뇨 또는 라니냐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일단 원인을 보게 되면 엘니뇨는 이 무역풍이 약화되었을 때야. 무역풍이 약화. 그리고 라니냐는 반대입니다. 무역풍이 강화되었을 때 라니냐가 발생을 한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모식적으로 표현해 보면 평상시의 바람이 이렇게 무역풍이 2칸 정도면 라니냐는 바람이 더 세질 때 3칸 정도 됐을 때, 그리고 엘니뇨는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약화됐을 때 1칸 정도. 일단 이거는 모식적으로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표현한 거고, 일단 원인 자체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평상시에 참고로 우리가 엘니뇨 또는 라니냐를 하는 것은 바로 적도 해역에서의 변화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적도 해역에서의 어떤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먼저 자, 적도가 있다면 일단 왼쪽은 서쪽, 오른쪽은 동쪽이죠. 일단 서동 방의 개념 좀 갖고 계시고, 자, 이렇게 무역풍이 불고 있어. 자, 결과적으로 바람의 방향과 해류 방향이 일치한다 그랬지? 그래서 무역풍이 이렇게 불게 되면 자, 해류는 동에서 서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표층에 있는 물들이 동에서 서로 이동한다 그 말이지. 그리고 햇빛을 쭉 받게 되면 자, 주로 햇빛을 받았을 때 우리 바다는 표층의 1m에 태양 복사 에너지, 빛 에너지가 거의
50% 정도가 흡수당한다 그랬어. 그 말은 거의 표층이 거의 대부분의 빛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다 그 말이지. 다시 말하지만 바다의 표층은 햇빛을 받아서 다른 깊이에 비해서 월등히 온도가 높은 상태야. 그럼 이렇게 햇빛을 받고 있는 이런 표층에 있는 물들이 계속 통해서 서로 간다 그 말이죠. 그러면 표층에 열을 받아서 이 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표층들이 통해서 서로 간단 말은 막 열을 가지고 통해서 서로 이동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서쪽과 동쪽을 비교해 보면 참고로 표층의 따뜻한 물들이 서쪽으로 몰려서 갈 것이다. 그리고 또 이 물이 이동하게 되면 주로 용승, 적도 지역에는 적도 용승이 일어나는데 특히 적도 지역에 모두 다 용승이 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쪽에 잘 일어난다 그랬어. 동쪽에. 왜냐하면 이 표층에 있는 물들이 동해서로 이동할 거니까 이걸 채우기 위해서 용승이 잘 일어납니다. 적도 용승의 의미도 있지만 무역풍에 의해서 동쪽에 있는 표층의 물들이 서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걸 채우기 위해서 용승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지. 자, 용승은 아래쪽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오는 거다. 그리고 표층의 따뜻한 물들이 표층의 해를 따라서 동해서 서로 이동할 거다. 그러면 서쪽에는 따뜻한 물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고온인 상태고 반대로 동쪽은 적도 지역이라 하지만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상태가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서쪽에는 아주 고온인 상태야. 그럼 바닷물의 표층이 표면이 아주 고온이기 때문에 그 위에 실려 있는 공기들, 이 공기들을 잘 데우겠지? 그래서 서쪽에 있는 바다는 그 위에 있는 공기들을 잘 데우기 때문에 이 공기들이 가열돼서 잘 상승하겠지. 그리고 상승만 하면 뭘 만들어? 구름을 만든다 그랬지? 그래서 이 서쪽 지역에는 아주 구름을 잘 만든다. 그래서 아주 많은 비가 잘 내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남아시아, 여기 아주 습하고 비가 많지? 바로 이 지역이 되는 거잖아. 근데 같은 적도로 하더라도, 자, 지금 현재 보면 동쪽, 페루 지역에는, 동쪽 지역, 페루 지역, 남미, 이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엘니뇨와 라니냐가 발생했을 때 그 변화를 먼저 볼 건데, 자, 그 변화를 보기 전에 평상시에는 이 적도 해역의 동쪽과 서쪽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를 정리를 좀 할 거야. 여러분들 지금 이 그림 적도 해역인데 이 그림을 그냥 간단하게 그리세요. 지금 보면 중국도 있고 인도네시아, 중남미, 페루 막 다 나와 있지만 그냥 네모나게 바다를 그리고 가운데 적도가 있고 적도의 오른쪽과 왼쪽 이것만 좀 비교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네모나게 바다를 그리고 가운데 적도를 선을 긋고 그리고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 양쪽 바다의 그런 특징들을 한번 비교해 볼 거야. 그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평상시에 동쪽과 서쪽 해역의 특징들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게 아래 표를 다 정리할 건데 여러분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수면 높이, 해수면 온도 이렇게 6가지를 왼쪽에 정리를 좀 하시고 그리고 L평 라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 왼쪽은 동쪽 바다의 평상시와 엘니뇨, 라니냐가 발생했을 때 특징 그리고 오른쪽에 L평 라는 동쪽 해역에서의 평상시 그리고 엘니뇨, 라니냐가 발생했을 때 그 변화나 특징들을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대로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됩니다. 일단 평상시의 특징을 한번 볼 건데 서쪽과 동쪽의 특징 자, 제일 첫 번째 해수면의 높이 자, 표층에 있는 물들은 무역풍을 따라서 통해서 서로 이동한다고 그랬어. 그 말은 바닷물들이 통해서 서로 바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막 쏠려 이동한다는 거지. 그러면 왼쪽인 서쪽에 바닷물들이 많이 모여 있겠지. 그러면 해수면 높이가 서쪽은 높고 그리고 동쪽은 낮겠지. 자, 그리고 해수면 온도. 표층의 물들은 햇빛을 받아서 막 가열되어 있는데 따뜻한 물들인데 이것들이 바람 따라서 통해서 서로 이동한다 그랬죠? 바로 왼쪽으로 서쪽으로 많이 이동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몰려갈 거야. 그러면 당연히 열을 가지고 막 이동해서 현재 서쪽에 많은 열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서쪽에는 해수면 온도가 높고 그리고 동쪽은 낮고 자, 기압 분포 자, 서쪽 지역은 다시 할게. 자, 서쪽 지역은 따뜻한 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따뜻한 물들에 의해서 현재 표면의 수온이 높기 때문에 그 위에 실려 있는 공기들이 가열되고 가열되면
공기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가벼워지는 거죠. 가벼워지면 상승하겠지. 그래서 상승이 아주 활발해. 공기가 상승하는 곳 바로 저기압이죠. 그래서 현재 서쪽은 기압이 아주 낮습니다. 그게 저기압이 분포하는 거지. 반대로 현재 오른쪽 동쪽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공기들이 잘 상승을 못하지. 바로 냉각돼서 무거워져서 내려오는 거야. 바로 하강하는 고기압이 발달하는 거지. 자, 저기압이 발달한다, 바로 저기압 발달한다 말은 상승이 아주 활발하기 때문에 상승만 하면 구름 만들 거니까 여기는 구름이 아주 많고 구름 많으니까 강수량도 많지. 근데 반대로 현점이 고기압에 발달한다 말은 하강 기류가 있고 구름 있던 구름도 없어지죠. 구름 별로 없어. 그래서 강수량이 구름이 아주 적지.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평상시의 특징이야. 이게 기본이 되는 거고. 자, 이제 자, 이게 만약 엘니뇨가 발생을 하면, 자, 무역풍이 약화된다 그랬어. 바람이 약화되면, 자, 원래는 이렇게 불던 바람이 무역풍 불었는데 이게 약화되는 거지. 자, 바람이 약해지면 이 바람에 의해서 이동하던 표층 해류, 바로 북적도 해류나 남적도 해류, 이 적도 해류가 약화되는 거지. 그러면 표면에 있는 물들을 바로 오른쪽인 동쪽에서 왼쪽인 서쪽으로 잘 이동시키지 못하겠죠. 이 흐름 자체가 해류가 약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랬을 때 일어나는 변화들을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엘니뇨가 발생을 하면 무역풍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표층에 있는 물을, 이 적도 해류가 흐름 자체가 약화된다. 표층에 있는 물을 통해서 서로 이동시키는데 그 양이 줄어드는 거지. 적어지는 거야. 그러면 해수면의 높이를 비교해 보면 엘니뇨가 발생을 하면 서쪽 같은 경우에 원래 자 동쪽으로부터 바닷물을 100씩 받았는데 바람이 약해지니까 적게 수송돼서 이제 50밖에 안 받아. 그럼 물을 적게 받으면 물 높이는 낮아지겠죠. 해수면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동쪽 같은 경우에는 원래 100씩 주다가 50밖에 안 줘. 그럼 적게 줬으니까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겠지? 오히려 해수면 높이가 오히려 동쪽은 높아지는 거지. 자, 해수면 온도. 자, 표층에 가열되어 있는 물들을 막 동에서 서로 막 보낼 건데 원래 100씩 주다가 50밖에 못 받아. 자, 그러면 서쪽이 원래 따뜻한 물을 100씩 받다가 50밖에 못 받으면 서쪽의 온도는 따뜻한 물을 적게 받을 거니까 온도가 내려가겠지. 반대로 동쪽은 원래 100씩 주다가 따뜻한 물을 잘 안 줄 거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오히려 온도가 올라가겠죠. 자, 기압. 서쪽은 기압이 낮다 그랬습니다. 근데 원래는 온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저기압이야. 근데 온도가 내려갔으니까 상승 잘 못 시키겠지? 오히려 기압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동쪽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온도가 낮아서 기압이 높았어. 근데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현재 보면 공기들이 어느 정도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어느 정도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겠죠? 오히려 기압은 현재 보면 좀 더 낮아지는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지. 다시 말하지만 동쪽은 온도가 좀 더 높아졌다. 그 말은 공기들을 가열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공기를 상승시킬 수 있다. 기압이 낮아진다 그 말이죠. 자, 구름과 강수량. 자, 서쪽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표층에 있는 공기들을 잘 가열시키지 못하겠지. 그 말은 잘 가열시키지 못하니까 한점 많이 데우지 못하고 공기들이 많이 가벼워지지 못하겠지. 그 말은 상승기류가 약화된다. 상승기류가 약화된다 말은 구름을 잘 만들지 못한다 그 말이지. 그래서 구름과 강수량이 서쪽에서는 적어집니다. 오히려 동쪽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자, 공기들을 어느 정도 흔적면 자, 가열시켜서 상승시킬 수가 있지. 그래서 어느 정도 구름이 만들어지고 강수량이 생기게 되는 거지. 평상시보다 구름과 강수량이 더 동쪽은 많아지는 거지. 자, 발생 현상이 뭐냐면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을 말해. 서쪽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구름과 강수량이 만들어진 정도가 줄었잖아. 그 말은 원래 이 지역은 구름이 많아서 비가 많은 지역인데 현재 보면 구름이 적어지고 비가 적어진다 그 말이지. 평상시보다 비가 적어지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로 가뭄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서쪽 지역은 가뭄이 일어납니다. 근데 동쪽 지역 같은 경우에 원래 비가 적은 지역 건조했지만 자, 이제는 온도가 올라가면서 공기들을 데워서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상승기류 생기면서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비가 잘 안 내렸는데 막 비가 내리는 거지. 막 비가 막 생기면 바로 평상시보다 비가 막 많아지니까 홍수가 발생할 수 있는 거지.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 자,
동쪽 바다의 용승. 자, 무역풍 따라서 적도 해류, 바로 표층에 있는 물들이 동에서 서로 많이 빠져나가면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용승이 발생하는 거지. 근데 지금 무역풍 약화되면 이 적도 해류가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이 표층 해류가 약화될 거니까 용승도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용승의 강도가 동쪽만 일어나겠죠. 동쪽 해역의 용승의 강도가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는 약화된다. 자, 라니냐를 봅시다. 라니냐는 엘니뇨의 반대잖아. 반대니까 지금 엘니뇨가 일어나는 현상이 다 반대가 되는 거지. 표층에 있는 물들을 많이 보낼 거니까 해수면 높이가 서쪽은 높아지고 동쪽은 더 낮아지겠지? 평상시보다 더 많이 보내버릴 거니까. 그리고 해수면 온도도 표층에 따뜻한 물들을 많이 이동시킬 거니까 서쪽은 따뜻한 물을 많이 받아서 온도가 올라가고, 이제 그리고 동쪽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물을 많이 줘버리니까 자기가 온도가 오히려 더 내려가겠죠? 내려갑니다. 자, 기압 분포는 기압이 더 낮아지겠지? 서쪽은 온도가 더 내려갔으니까, 온도가 더 높아졌으니까 더 가열 잘 시켜서 상승 기류가 강해질 거니까. 반대로 현재 동쪽은 기압이 더 높아질 것이고. 자, 그리고 구름과 강수량은 서쪽은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동쪽은 더 적어질 것이고. 자,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은 서쪽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보다 원래 비가 많은 지역인데 더 많아진단 말이지. 비가 더 많아지면 홍수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동쪽 같은 경우에 원래 비가 적은 지역이지만 더 적어진다고 말이지. 그래서 가뭄이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무역풍이 강화됐기 때문에 표층 해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의 흐름이 아주 강해지겠죠. 물이 많이 빠져나갈 거니까 현재 없는 용성은 훨씬 더 강해지겠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자, 기본적으로 평상시의 특징이 뭔지 기억하시고 엘니뇨나 라니냐 두 개 중에 하나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지. 그 현재 없는 엘니뇨를 잘 이해했다면 라니냐는 반대가 될 거니까 두 개 중에 하나만 잘 이해하시면 돼.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그림 뭐냐면 평상시와 그리고 엘니뇨가 발생할 때, 자, 바닷물의 단면입니다. 위쪽은 표면이고 아래쪽은 심해층이 되겠지? 그 단면을 나타낸 건데, 지금 오른쪽 그림만 볼게. 자, 오른쪽 그림. 자, 지금 점선 나와 있는 게 평상시의 그림이야. 그리고 실선이 바로 뭐냐면, 엘니뇨 발생했을 때 현재 해수면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지.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녹색이 평상시의 해수면이에요. 근데 라니냐가 발생하게 되면 무역풍이 강화될 거니까, 자, 왼쪽으로 더 동에서보다 서쪽으로 바닷물이 많이 이동할 거니까 훨씬 더 그 경사는 더 심해지겠죠? 이게 바로 라니냐. 근데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화됐을 때, 그러니까 바닷물이 동에서 서로 흐름 자체가 이동이 적다. 그러면 경사는 완만해지겠지. 이 파란색이 바로 엘니뇨 때입니다. 자, 이것보다 아래쪽을 좀 보고 싶은데, 자, 봐봐. 자, 지금 오른쪽 동쪽 바다의 아래쪽에 따뜻한 해수와 찬 해수가 만나는 곳. 오른쪽도 마찬가지야. 참고로 따뜻한 해수와 찬 해수가 만나는 곳. 지금 현재 보면 지금 양쪽 그림을 보게 되면 엘니뇨가 발생하게 되면 무역풍이 약화될 거니까 표층은 동에서 서로의 흐름 자체가 약화되는 거지. 표층의 이동이 약화될 거니까 이게 약화되면 당연히 이걸 채우기 위해서 올라오는 용승도 약화되는 거지. 평상시보다 약화됩니다. 그래서 찬 해수가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더 많이 올라오지 못하고 좀 더 내려가 있지. 그래서 따뜻한 해수와 찬 해수에 만나는 경계면 자체가 좀 더 내려가 있습니다. 용승이 약화될 거니까. 자, 근데 따뜻한 해수와 찬 해수가 만나는 이 경계, 따뜻한 해수와 찬 해수가 만날 거니까 이 경계선에서는 온도 변화가 심하겠지. 자, 우리가 표면에서, 자, 표층에서 수심이 깊어질수록 온도는 내려갈 거야. 그런데 자, 우리가 그 바닷물의 연직 구조를 보게 되면, 온도 변화에 따른 그 구조를 보게 되면 제일 위를 혼합층, 그 다음 수온 약층, 심해층 그랬죠? 자, 그러면 수온 약층이 뭐였냐면 수온이 도약하는 층, 수온이 급변하는 층이야. 바로 따뜻한 해수와 찬 해수가 만나는 이 경계선 자체가 바로 수온 약층이 되는 거지. 따뜻한 해수와 찬 해수가 만나는 이 경계선에서 온도 변화가 심할 거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 노란산 영역은 바로 수온 약층 영역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수온 약층의 영역이 지금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약화되는 엘니뇨가 되게 되면 수온 약층이 이렇게 분포를 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엘니뇨가 발생하면 수온 약층의 깊이가 수온 약층이 존재하는 깊이가 좀 더 깊어지게 되는 거지. 특히 동쪽 태평양의 동쪽 같은 경우에 수온 약층의 깊이가 좀 더 깊어진다. 왜냐하면 용승이 약화될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이해를 하시고 기억합시다.